자, 이번에는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건 촉발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예결위에 출석한 그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이 반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언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선일보를 잘 봐야 한다 하셨는데 네. 공교롭게도 제가 9월 2일자 조선일보를 살펴보니까 일면 톱 기사가 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였어요. 그리고 3면은 전체를 할애를 했는데 그건 역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그 극우 수구 진영이 그만큼 지금 떨고 있다. 예. 본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본인들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사실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빈축을 사는 거는 과거에 자기들끼리 만들었던 대법원장에 대한 보고서에 세월호 사건이었죠. 그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 뭔가 법원이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특별재판부를 이미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지네들이 얘기하는 건 괜찮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위헌이고 이런 식의 소위 사법 귀족들이 얼마나 딴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늘 강조한 이번 요새 이제 인터뷰 좀 하고 다니시던데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법원이 국민의 뜻을 파악하고 따라야지 국민한테 법원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주권 원리를 구현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는 것인데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아주 시건방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내란 특별법 조항과 문제점 세 가지를 짚었어요. 예. 첫째, 그 여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내세워 가지고 재판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재판 중계, 언론 브리핑 의무화를 통해서 이른바 그 모욕 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란 혐의 정당에 대해서 보조금 제한 반환을 한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국고 보조금 중단과 환수를 통해서 국민의힘 해산을 밀어붙일 기세다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기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특유의 양비론에 의하면 지금 내란이라고 억지를 쓰는 정당과 세력이 있고 예. 정당한 계엄은 아닐지 몰라도 내란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논쟁이 있다는 건데 그런 논리가 충돌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게 왜 모욕주기가 되죠? 그러면 국힘은 매일매일 모욕당하는 거네 지금 국회에서.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저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진지하게 신문 지면을 낭비하면서 써대고 그걸 보면서 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역시 이 말이 맞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여전히 그런 말에 속고 휘둘리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속상한 일이죠. 뭐. 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예, 여기서 촉발이 된 건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같은 사례를 지금 막겠다 뭐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뭐 유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우리의 사법부가 정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정치의 중립의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의 신뢰가 많이 깨졌죠. 예를 들어 주기현 판사였습니까? 아직까지 윤석열 재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구속영장 취소될 때 모든 국민들이 뜨악했죠. 아니 어떻게 맨날 일로 계산하다가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윤석열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그런데 검찰은 항소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현 판사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정치적 판단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내부에서 뭐 자정 노력한 적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어땠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엔 후보죠. 조기 대선 이전에 빨리 선거해야 된다고 졸속으로 막 이심으로 넘겨버리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사법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렇게 개입을 해도 되는 거야? 대선에 개입해도 되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물었을 때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솔직히 불신만 남긴 그런 사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결국에는 증거인멸했잖아요. 본인이
뭐 비상계엄 문건 받았다고 부인했는데 알고 봤더니 CCTV에서는 열심히 본인이 이상민 장관이랑 비상계엄 문건 조회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사후 문건에 부서했다가 그거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증거 인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취소됐다? 뭐 기각됐다. 그리고 예. 기각됐다. 그리고 뭔가 방어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쟁점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사법부가 판단을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내란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의 척결이 올해 수강 과제인데 제대로 이런 부분들이 정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영장 나왔을 때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왜 그러면 그날의 국무위원 정말 안가회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성재 장관의 비상계엄의 책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상민, 김용현 그리고 한덕수 그다음 최상목, 박성재 이렇게 국무위원들의 그날의 행보에 대해서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법부가 오히려 이걸 막고 오히려 방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그러면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전현희 의원도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기현 판사의 그런 부적절한 정치적 행위 이런 것들이 정제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 여러 특검이나 아니면은 이 내란 관련한 재판에서의 일부 문제되는 사람들이 배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다른 판단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만큼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런 방패 막이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꼭 있다. 그런 면에서의 지금의 내란 특별 그런 재판부가 추진이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의 신뢰는 어렵다라는 게 국민적인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대법관도 증언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데 대법원에서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근데 어쨌든 대법에 그 판사가 쏠려가지고 1, 2심이 약화된다. 그다음에 법관 평가제는 재판 독립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그냥 대법관도 증언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사법개혁 특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은 언론개혁했고 검찰개혁 지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사법개혁 특위가 이제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요. 특히 지난 우리가 탄핵 과정에서 봤던 대법관들의 그런 쏠림 현상, 의견의 편협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대부분이 다 서울대, 법대, 그리고 중진, 50대 남성들 중심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이 필요한데 여전히 여기도 기득권들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타파하고 더 많은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서 올바른 재판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법개혁의 논의는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언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예. 사법부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국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 우리나라에 딱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당 국민의힘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대안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미 기득권화된 요소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건드리고 계속 챌린지하고 그러면서 변화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그 개혁안을 보면은 현재 그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을 하고 그다음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검찰개혁, 언론개혁에서 사법개혁도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